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김수영입니다. 네, 2부에서는요,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볼 수 있는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과 도와줘요 리치맵 코너, 그리고 내일장 홈런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도와줘요 리치맵은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또 오늘 이 시간을 책임지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세한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최병훈 전문가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투자,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 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노하우를 배워볼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강의를 해줄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수익률 관리인데요. 자, 계좌 수익률 관리가 사실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계좌 수익률 관리입니다. 계좌 수익률 관리를 하는 것 중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좌 수익률 관리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계좌 수익률 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제 1강이죠. 그래서 오늘 1강은 투자 수익은 바른 사고 체계와 배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수영 씨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제2강 때는 투자 수익은 투자 습관 교정에 있다. 사실은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그러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결국은 어떻게 배워서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에 달려가지고 그게 결국은 습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어떻게 잘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어떤 그런 구조죠. 그리고 3강째는 원칙 투자는 곧 수익이다. 이 원칙 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립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7월달 마지막 주에는 복리마법에 빠지라. 사실은 이익을 확대하면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적은 돈을 눈덩이처럼 크게 굴려서 거액자산가가 되려면 과연 어떤 식의 어떤 계속 투자의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복리마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리마법에 미쳐야만 거액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신뢰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4강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왜 리스크 관리랑 그다음에 수익률 관리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냐면 사실 한 30분 동안인데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강의 시간이지만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으더라도 지켜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좌 수익률 어떻게 관리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목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종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앞으로 40 동안에 강의할 커리큘럼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거액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첫 강의 시작해 주시죠. 자, 우리 김수영 씨는 주식하면서 과연 주식을 살 때, 팔 때 어떻게 해서 사고 파는지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살 때 그냥 대충 보고 감으로 삽니까? 아니면 어떤 사기 위한 어떤 종목을 선정하면 종목 선정 어떤 모델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팔 때도 그냥 대충 10% 먹었으니까 팔아야지 그래서 파는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일단은 저는 요즘은 이제 정배열 이평선이 좀 정배열인 상태 이런 걸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은 한 21선, 15일선 요 정도 깨지면 손절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원칙을 그래서 합니다. 듣기로는 연간 한 20% 정도 수익을 내신다면서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요즘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20%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럼 그 전에도 주로 20% 냈습니까? 그전에는 한 마이너스 80% 됐죠. 예. 이제는 이제 벌고 있네요. 그럼 급하지 않습니까? 많이 깨먹었다가 1년에 20% 벌어가지고 언제 그거 다 회복하겠어요? 한 방 질려서 빨리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예전같이 그 한 방이 무섭더라고요. 네. 이제 큰 욕심을 내진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는지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은 뭐 차트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뭐 경기에도 크게 봐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바른 어떤 사고 체계가 있거든요. 그 바른 사고 체계가 있는데 그 바른 사고 체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한번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화된 프로세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체계화된 어떤 조직화된 프로세스화된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한번 써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내가 사고 어떤 종목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최종 투자 책임은 본인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들고,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사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이 종목, 동방박사 오늘 그래서 동바이텍을 장기로 100% 목표로 6개월 동안 사도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동부가 혜택을 내일 30% 산다면 왜 사야 되는지, 그러면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30%. 내일 아침에 1억 기준 한다면 3천만 원 사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사야 되는지, 살지 말지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바르게 이런 체계화된 프로세스 하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바른 사고 이렇게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한번 이제 오늘 자 보시면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이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일 실적 발표하니까 내일 비중을 20%를 사겠다. 내일 매수를 하겠다. 20%로. 내일 뭐 119만 원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 결정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김성 씨는 그냥 대충 내일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네. 그냥 내일 보고 대충 사면 먹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보통 실적이 나오면 네.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갖고 있는 사람 팔아야 되고 아니면 네. 없으면 뭐 내려갈 거는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이 결정을 그냥 감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주로 재료가 노출되면 내려가더라. 네. 이게 우리가 주로 뉴스 보면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실제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노출되면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작년도 삼성전자를 보시면 작년도 2011년도 9월 7일 날 삼성전자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요. 자,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삼성전자 이제 추세 상승을 한다. 그래서 저는 2010년도 1월 4일 날 전문가 방송 처음 하면서 삼성전자를 132만 원을 목표가로 해서 지금까지 주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132만 이상 가서 계속 팔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100만 원 초반에서 다시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9월 7일 날 급등을 하면서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면 이 실린 걸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자 9월 7일 날 삼성전자에 사실 이때 당시에는 작년에 미국에 더블딥 논란이 있었죠. 작년 8월 초에 더블딥 미국이 더블딥 논란이 있으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폭락에 거듭하면서 장이 상당히 불안했었죠. 불안한 장이었습니다. 불안한 장인데 삼성전자가 요날 9월 7일 날 급등하면서 주식이 거래도 많이 실리고요. 많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가 급등한다는 건 반도체가 급등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급등했지, 이날. 그랬으면 이때 내가 의사결정을 삼성전자 살까 말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되면 급등했어요. 어떤 시그널이라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결정 삼성전자를 보면서 살까 말까 견두는데 여러분은 대충 보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삼성전자 대충 보니까 67만 오고 많이 빠졌어요. 70만 오니까. 80만 대 있다가 60만 대 오니까 되게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제는 삼성전자 누구가 이야기하더라. 삼성전자 다니는 분이나 아니면 잘하는 어떤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이제는 사야 된다.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정보를 주가지고 실적이 앞으로 3분기는 생각보다 좋고 4분기보다 더 좋고 내년엔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누군가 정보를 줬다면 향후 실적이 되면 그러면 사겠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의사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의사결정합니다. 첫 번째, 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종목을 선정할 때 종목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이 있다 그랬죠. 기준. 이 기준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전체 시장이고요. 전체 시장. 전체 장이죠. 전체 장. 두 번째 업황입니다. 업황이고요. 자, 그 종목이 속한 산업의 동향.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자체입니다.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종목이죠. 네 번째 기법입니다. 기법, 기술적인 요 차트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봤을 때 이때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항상 모든 종목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죠. 자, 첫 번째 전체 시장. 그때 당시 작년도 2011년도 9월 7일 날 같은 경우에는 장이 전체 장 좋았습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까? 폭락하고 나서 1700대에서 1800 이렇게 있으면서 안 좋았어요. 이것은 전체 장은 별로 안 좋으면 X. 자, X죠. 안 좋아요. 지금. 그때 느끼는 안 좋아요. 지금 보면 아이고 그때 이후에 올라갔으면 오히려 그때 사야 될 때죠. 그죠? 그건 업황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뭡니까? 삼성전자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랑 그다음에 휴대폰이고 그다음에 가전입니다. 가전. 이런 거죠. 그런데 가전은 실제 수익성은 기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휴대폰이 기여를 많이 하는데 이게 휴대폰이 기여가 높습니다. 높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높은데 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2010년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9위였어요. 시스템 반도체 9위였는데 세계 글로벌.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1위죠. 1위. 진정한 반도체 1위는 아닙니다. 진정한 1위는 인텔이죠. 그죠? 그랬는데, 자, 9위였는데, 이 삼성전자 중요한 시그널이, 이런 어떤 기술적 말고 이게 업황 자체에서 중요한 것은 보시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상당히 성장하는,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게, 예측이 벌써 됐습니다. 저도 2010년도에 삼성전자는 먹여 살릴 것은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그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한.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를 유지하는 게 크게 성장시킨 게 뭡니까?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이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휴대폰.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다시 APP, 비메모리 반도체로 시스템 반도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큰 게 바로 반도체와 휴대폰이죠.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실적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미리 업황에 보면 앞으로 업황은 그러면 경기가 회복할 때, 경기가 나빴다가 회복할 때 이 초기 단계에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IT. 그렇듯이 그러면 더블딥에서 2차 양적 완화가 일어나면서 돈을 많이 풀죠. 그죠?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업황 중에 반도체 업황이나 IT 업황이 살아나는 거죠, 바로. 그러면 업황 자체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좋고요. 전체 시장은 별로 안 좋더라도 X, 업황은 좋고요. 그 다음에 종목 자체를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80만 대, 40만에서 80만 대 가가지고 100% 가서 계속 놀다가 작년 8월에 폭락했습니다. 폭락. 그리고 8월 9일 날 거래도 많이 실리고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80만 대 있다가 70만 대 있어 갖고 있다가 60만 대 오니까 그냥 다 팔합니다. 다 파니까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8월 달에. 폭발한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지금 종목 자체를 보니까 이 종목이 문제가 되진 않은 업황은 이제 오케이가 되는데 종목 기본 펀더멘탈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저평가. PER 기준보다 7배밖에 안 되는 절대 저평가예요. 10배 뭐 이렇게 8배 이렇게 아주 저평가 예상 실적이 저평가돼 있는 사람 펀더멘탈 자체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제 기법상으로 차트상으로 매수 시점이 와야 돼요. 매수 시점. 매수 시점은 차트는 일봉상으로는 67만 원 정도가 안착합니다. 실제는 72만 원이죠. 그런데 요 정도의 돌파를 하게 되면 차트 기법상은 제가 동방원 여러분들한테 사무 수익 모델 가르쳐 드렸듯이 거기에서 바로 매수의 기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그러면 삼성전자를 살 때 결국은 자, 이렇게 전체 시장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업황이 좋고요. 종목도 좋아요. 그다음에 기법상의 매수 시점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사야죠, 그죠? 그러면 가감히 사는 겁니다. 선택했으면 집중해서 사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하기 여러분 어렵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를 저는 지금은 장기로 보면 사도 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자고요. 첫 번째 시장, 전체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장 전체 좋습니까? 그죠? 그냥 잘 모르죠, 여러분. 이제 1870대 왔으니 잘 모르지만 2100포인트 이상 쭉쭉 갈 거라고 생각이 별로 안 되죠. 여기 1900포인트, 2100 가면 10%죠, 지수가. 그럼 지수가 10% 이상 이렇게 쫙 갈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확신이 안 들죠, 그죠? 세모. 자, 전체 시장이 세모는 안 좋다, 세모라고 봅니다. 불확실하다. 두 번째, 업황 봅니다. 자, 이 삼성전자를 보자고요. 삼성전자 내일 최근대로 보고 기법상 오면 사야 되는지 삼성전자 업황을 봤더니 반도체라든지 자, 휴대폰은 또 사업부 보시면 반도체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APP 쪽에서 없어서 메모리를 비메모리로 바꾸고 이제 공장을 바꾸고 있죠. 그리고 그만큼 좋아요. 오케이, 좋아. 휴대폰도 좋아요. 근데 업황이 좋아요. 그죠? 업황은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는데, 향후에, 근데 이런 얘기죠. 2분기까지 좋은데, 자, 얼마 전에 1분기는 아주 좋다가, 최근 들어 5월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예상 실적을 자꾸 낮췄습니다. 컨센서스를 낮춰버렸죠. 그 얘기는 앞으로는 2분기까지 좋은데 3분기는 휴대폰이 좀 성장이 좀 정체되지 않을까. 그리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이거 성장 같이 정체되겠죠.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내려가 안 좋고 상태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안정은 하지만 그러면 업황은 오케이 되지만 아직은 그러면 향후에 갈 때 지금은 좋은데요. 지금은 오케이지만 가면 갈수록 세모다. 좀 봐야 된다. 그죠?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종목을 보자고요.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많이 사실 140만 대 갔다가 지금 118만 이렇게 와 있는데 결국은 종목을 보게 되면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보다도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됐다 그러죠. 그런데 시장 자체도 지금 PER이 8배 정도 와 있는 8.5배 정도 왔죠. 시장도.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 주가라는 거죠. 그 상태는 세모예요. 자, 네 번째 기법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뭡니까? 기법에서 보시면 차트에 보면 삼성전자는 언제? 자, 삼성전자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것은 매수 시점 아닙니다. X입니다. X. 자, 그럼 네 가지 중에 자,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종목도 세모고 이것도 X고 이거는 가면 갈수록 세모예요. 자, 세모. 이렇게 X. 그러면 이 종목 삼성전자는 사야 되겠습니까? 강력히 아니죠. 조심하면서 이것은 매매하더라도 기술적인 매매, 짧게 차트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바른 사고체계 프로세스화된 이렇게 보시고 몇 가지를 따져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종목 선정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래야만 결국은 좋은 기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김수영 씨는 이제 네. 최근에 이제 현금이 좀 있어요? 주식 살 돈이 있습니까? 저요? 네. 많지는 않지만 네, 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걸 사면 어떤 업종을 사면 예. 아마 돈이 좀 벌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들어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도 그냥 여기저기 들은 얘기로는 네. 뭐 그동안 뭐 낙폭과됐던 종목들 화학, 조선, 네. 뭐 IT. 그러면 한 종목 어쨌든 내가 돈이 크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딱 찍는다면 어떤 업종을 살 것 같습니까? 한다면 화학 쪽을 만약 화학 쪽이요? 산다면 네. 그러면 화학 쪽에 산다고 의사결정을 하고 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종목은 나중 얘기고, 그럼 화학 쪽 의사결정을 했을 때 네. 어떤 걸 고려해서 화학주는 사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어떠한 거요? 그렇게 화학주를 사야 돼, 의사결정 화학주를 내가 사겠다. 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화학주 사겠다고 이렇게 결론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화학주 대충 많이 빠졌으니까 첫 번째,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앞으로 뭐 그동안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네. 앞으로 3, 4분기 때는 더 나은 실적이 생길 거다. 그렇죠. 네, 이제 실적 개선. 이 정도까지 이제 아시면 이제 네. 그동안 시장에서 보고 실적이 뭐 이게 앞으로 좋아질 게 돼서 아니면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 김수영 씨는 이제 초보자 투자자보다는 상당히 좀 공부를 하신 투자자예요. 그죠? 근데 네. 사실상 이제 화학주를 이렇게 사야 될 의사 결정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경기입니다. 그죠? 향후에 경기가 부양이 되든지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화학주는 예. 이제 원유를 이제 수입해서 그 예.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주로 수출하죠.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GS 같은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이제 말 그대로 원유를 도입해서 수출한 양이 원유 수입하는 거 수출한 화학 제품 숫자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화학주는 그러면 특히 중국 쪽에 많이 수출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화학 제품들은. 네. 그러면 결국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야 돼요. 경기가 부양이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면 화학 제품 관련된 거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중국을 보는 거예요. 중국이 아마 좋아지고 경기 부양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의사결정할 때 이제 화학주를 딱 사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러면 화학주를 사야 되겠다 판단하면 경기가 좋아질까 딱 생각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화학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 또 결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 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런 생각을 하고 사야 되지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동방박사 추천했다 딱 샀어요. 화남석을 딱 샀는데 오늘 사가 내일 내려가니까 야, 저 전문가 사면 또 내려가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욕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어떤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게 차트 공부만 많이 한다고 주식 잘하는 거 아닙니다. 차트는 공부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파시면 다 압니다. 그죠? 아니면 동방에서 걸려 오시면 사무수익 모델 그것만 한 달만 배우셔도 다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보다 중요한 이렇게 지금 의사결정할 때 사고 체계가 바르게 프로세스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매수를 할 때 네. 뭐 목표가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제가 만약 예를 들어 뭐 호남석유를 사겠다. 그러면 나는 호남석유를 한 6개월 갖고 있어야겠다. 네. 이렇게 개월로 그 목표를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호남석유 얼마 30만 원에 오면 팔아야겠다 이런 목표가를 정하는 게 낫나요? 이제 그걸 잡으려면 예. 가장 중요한 건 대다수 이제 시청자들이나 이제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동광 박사님 지금 산데 도대체 지금 현재 호남석유가 25만 2천 500원 하는데요. 그럼 내가 옛날에 산 30만 원까지 가려면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건 아무도 그러면- 모르죠. 그렇죠, 모르지만 사실상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지난 27년 목표가 했지만 그러면 호남석유를 기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기업 실적을 분석하고 적정 주가가 분석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적정 주가는 PR 이제 현재 10배 정도인데 10배에서 시장이 살아나면 이 종목의 가격 평균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세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러면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서 저평가가 아니라 적정 주가가 왔을 때 한 30만이다. 그러면 30만이 왔으면 과연 그게 30만이 3개월 걸지 6개월 걸지는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가 과연 3개월 안에 많이 좀 살아날지 아니면 계속 침체대가 있을지 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목표가는 어떤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판단해서 목표가를 정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거죠. 기업 분석만 잘한다고 돈 버시면 다 뭐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는 다 돈 많이 벌겠지, 그죠? 그거 아니라 바로 기술적 차트가 있죠. 기법. 그 기법을 가미해가지고 하시는데 기법만 가지고 또 돈 다는 거 아니죠. 바로 시장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박지성처럼 예. 공격됐다 수비했다 이런 거 돼야죠. 예. 그죠? 그래서 해야만 항상 시장에 성공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목표가 정하고 뭐 투자 기간 정하고 이런 거 공부하시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아까 이렇게 사고 체계가 있었으면 자, 1번이 했으면 그다음에 자, 1번을 이렇게 결정했으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겠다 결정했으면 그다음에 1번이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주식을 사놓고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호남석유를 사기로 돼 있어. 호남석유를 사서 호남석유를 23만 원에 샀어요. 20만 매수해놓고 목표가가
목표가가 27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현재 25만 2천 원 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27만 원까지 들고 가야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23만 원 사가지고 27만 원까지 가야 될 목표로 정해서 기술적 짧게 보면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감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낫고 기대감이 없어지면 바로 이 목표가는 거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요 목표가 해놓고 중간에 흔들려서 하루 잠깐 이 주식이 25만 원 어제도 25만 5천 갔다가 오늘 23만 또 내려갔어요. 25만 이하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갔다가 25만 5천 원 갔다가 오늘도 23만 8천 이렇게 내려가면 잠깐 내려가니까 또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감정, 시장 지금 시황에 흔들린다는 거 시황. 시장 상황에 계속 흔들립니다. 사놓고 흔들리면 당연히 누가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다 주겠습니까? 사놓고 계속 내가 팔 수 없을 정도로 쫙쫙쫙쫙 가면 제일 좋은 거 점상 가는 거죠. 그죠? 아침마 시작 딱 점상 가면 가장 안 팔고 목표가가 가겠지만 목표가가 가는 시간 동안 상당한 시간도 흐르고요. 감정이 오늘 팔까 말까 고민뿐만 아니라 이익 실현할까 5% 먹으면 많이 했어. 요즘 은행 이자가 몇 프로야? 3%도 안 되는 5% 1.5%는 엄청나요. 그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감정을 조절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있으면 강인한 정신력을 가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가 보시면 와 여러분들 67만 2천 원 찍었죠. 작년 8월 16일 그 더블 디립스 67만 2천 원 딱 찍고 나서 야, 이 주식이 여기서부터 가기 시작해서 양봉 주봉이거든요. 이게 주봉이죠. 주봉인데 4주간 양봉이 떴어요. 그 한 주간 딱 흔들렸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만약에 사람들이 나는 주식을 전업하면 잘하고 67만 2천에서 딱 샀어요. 최저가에. 그러면 짝짝짝 가서 여기 딱 왔어요. 그죠? 여기 와서 거의 72만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왔으면 여기 와서 하루 일주일 동안 빠져요. 와, 여기서 그럼 빠지면 한 4%씩 막 빠져요. 일주일. 빠지면 여기서 팔고 싶죠. 67만에서 만약에 여기가 얼마죠? 여기 보시면 한 78만 원이에요. 여기가 78만 원이고 67만에서 거의 10% 이상을 수익을 났어요. 그죠? 만약 6억 7천원치 샀으면 7억 8천 된 거죠. 거의 1억을 4주 만에 한 달 만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팔고 싶습니다. 그죠? 네, 팔죠. 팔겠습니까? 김수영 씨는? 6억 7천치 샀는데 이제 한 달 때 딱 됐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보시면 자, 이때가 이제 9월 19일이에요. 그러면 8월 16일 한 달 8월 16일 67만 원 9월 19일 날 78만 원에 왔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6억 7천이 샀다면 6,700 샀다면 7억 7,800이죠. 1,000만 원 벌었어요. 네. 야, 내가 한정무사가 1,000만 원 벌었으면 한 달 만에 남들 여기 때는 다 죽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막 공포에 시달리는 장이거든. 공포. 막 한번 하루 올라갔다 내려갔다 9월 초에 막 갔다 9월 또 초에는 막 빠졌어요. 그런데 9월 19일 날 98만 원이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이 장은 여기서 이 봉 왔다 갔다 그랬죠. 봉 차트가. 그죠? 그럼 3주째 왔다 갔다 제자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봉이 나왔을 때 팔고 싶습니다. 아마 김수영 씨 팔 거예요. 그죠? 있었으면. 그럼요. 왜? 팔죠. 이때 팔겠죠. 만 원이나 먹었는데 그럼요. 68만 70만 이렇게 올라갔는데 10%. 수익이 많이 나오죠. 먹었다고 많이 그러죠. 먹었죠. 네. 한 달이면.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주식 금방 돈 벌죠. 그죠? 10번만 배우는데 그죠? 10%짜리 10번 아예 누적으로 하면 폭락 8번이죠. 그러면 돈 벌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바닥에 사야 될 때를 팔았다. 그죠? 통곡하는 6억 6,700만 원 샀으면 지금도 얼마입니까? 지금도 6,700 샀으면 1억 1,800 1억 1,800 돼 있죠. 그죠? 네. 만약 6억 7이면 지금 현재 11억 6억 7천이 더블이네요. 지금 현재 11억 되죠. 이때는 14억입니다. 그죠? 14억 6억 7천이 만약 이렇게 집중을 해서 했다면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의사결정을 여기서 살 때 바른 사고책으로 실제로 일봉을 봤을 때 여기서 67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67만 2천에 73만 원 정도 여기서 여기가 7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매수 시점이 주로 나옵니다. 나와서 산 다음에 여기 사야 돼. 아까 의사결정할 때 9월 19일 날 78만 원, 9월 7일에 아주 중요한 단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샀으면
의사결정해서 샀죠. 그죠?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같이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1번, 의사결정을 내가 잘 사놓고 73만에 아주 7,300만 이치로 잘 샀어요. 매수를 딱 해서 30%나 딱 해놓고 내가 잘 사놓고 주가가 올라가다 이게 흔들리면 여기서 3주간 안 가고 있죠. 빠지고 있죠. 야, 73만 원 여기 얼마입니까? 거의 90만 원대 왔죠.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왔어요. 100만 원 95만 원까지 오니까 95만 원 정도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 3주간 조정받죠. 3주간. 3주간 조정을 받으면 73만 원에서 팔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감정에 휘둘리면 팔게 되는 거죠. 여기서 팔지 않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차이점 엄청난 큰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이 차이는 나중에 보시면 세월이 주식을 10년, 20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나는 허송세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서 여기 판다든지 아니면 여기 사서 여기 팔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은 사람은 허송세월 본데 허송세월 주식해서 지금 20% 먹었어. 20% 먹고 10% 먹었는데 자금이 물론 적은 사람 말고 자금 한 10억 정도 투자하시면 뭐 3억치 샀는데 이렇게 20% 먹었다고 빨리 나오면 이게 바로 계속 시장이 흔들려서 이 정도 먹었으면 이때 당시도 11월이니까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때도 10월달 별로 지수는 가지 않는 장인데 이렇게 빨리 파는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안 팔고 내가 팔 때가 아닌 매도 시점이 안 왔는 거죠. 사실 주봉으로 보면 매도 시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자, 김성희 씨가 이제 제 과거에도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보시면 제가 뭐 하늘선 땅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파는 1번, 2번, 3번 어디서 팔아야 될 것 같습니까? 대충 판다면요? 네, 판다면 여기서 샀어요. 이제 여기 샀어요. 저 같으면 1번, 2번, 3번. 3번에서 팔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와, 그러면 3번에 팔았으면 141만 8천 원에 왔다가 여기가 130만 원이거든요. 130만 원인데 여기 딱 팔았으면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팔면 정말 고점 잘 팔았네, 그죠? 최고점 141만 원인데 130만 원대 팔았으니까 10만 차이 엄청 잘 판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118만 원이니까, 그죠? 그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파는 게, 그죠? 음봉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을 이제 기법인데 제가 보여드려도 기존에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기법이죠. 그럼 이 종목은 한번 수익이 나면 주봉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관도 하고 외국인도 하고 다 매매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이걸 확대해서 결국은 여기서 파는 거죠. 매도가 나와 있죠. 아까 제가 그랬죠. 삼성전자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이유는 짧게는 단기 기술적으로 보죠.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매도가 나온 거죠. 매도 나오고 나서 급락 줬죠. 급락. 그죠? 급락 좋다는 건 거래가 급등했어요. 거래가. 여기 거래가 급등했죠. 여기 보시면 거래가 급등했죠. 이 거래가 평상시에 3배 정도 거래인데 거래가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래가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했는데 주식은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남들은 다 팔았는데 다 팔고 막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40만 원 사가지고 80만 원 갈 때가 내가 안 팔았는데 67만 원이니까 그래도 50%는 챙기자. 이렇게 해서 막 팔아가지고 난리 났죠. 자문사도 팔고 뭐 다 팔았어요. 개인도 팔고 기다려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산 사람이 있겠죠. 요 거리가 많으니까 산 사람도 있죠.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 사람은 올라가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리가 없죠. 거리가 없죠. 그죠? 언제 거래 터졌습니까? 자, 여기 거래보다 제일 많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봐요. 그죠? 그러면 이때 거래에서 시작해서 거래가 딱 실려가지고 산 사람이 있다면 룰루랄라 계속해서 먹고 있다가 언제 팝니까? 여기서 팔았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일부를 파는 것 다 팔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파라는 거죠. 거래가 평상시에 많이 실리고 나서 주가가 폭락했죠. 자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안정적으로 폭락한 적은 없었어요. 그것도 1주, 2주 이럴 때 아니라 3주 때 폭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고급 투자자는 많이 팔았죠. 팔았는데 실제는 여기다 팔은 거죠. 그럼 여기다 팔았으면 이제 주가는 팔고 나서 주가는 올라가야 되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래야 장대 연봉의 절반 이상을 가지를 못하고 있으면 지금 이게 계속 22평선 있다가 똑같은 내려가고 결국은 내려갔죠. 그죠? 결국 이거에 밑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 팔고 사람들이 떠났다는 얘기죠.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결국은 내가 사서 그냥 이거 뭐 시장이 흔들리지 말고 팔 때가 아니라면 계속 끝까지
어느 정도 자신의 매도 시점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면서 끌고 가셔야만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사결정할 때 살 때도 바른 결정해야 되고 지금도 여기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의사결정은 전체 아까 제 네 가지 말씀드린 그렇게 종목 선정 기준 좀 해가지고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결정하는 거죠. 지금 기법상에 살까 아니죠. 오히려 기법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처럼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한번 다른 종목도 보시면 똑같은 구조인데요. 자, LG화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LG화학을 보시면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자, LG화학을 보시면 LG화학도 결국은 고점에서 매도가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걸 과연 의사결정할 때 자, 보시면 이렇게 자, 보자고요. 여기가 LG화학인데요. 58만 3천 원 갖다가 네. 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이면 여기서 딱 해서 내려갔다가 중심 깨지니까 여기 아까 이렇게 쭉 갔죠. 그죠? 삼성전자 가다가 여기 깨지니까 가다가 여기 22%고 여기 있는 상태인데 더 빠졌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바로 경기가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지고 이상 빠지면 한 번 빠지면 잘 안 가죠. 그죠? 이렇게 안 가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안 가는 거. 잠깐 오르기만 하지만 결국은 지금은 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죠?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LG화학이 이제는 경기 부양 얘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경기 부양 또한 나온 게 경기가 좀 너무 안 좋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실적이 2차 전지라든지 이 전지 쪽이 안 좋아서 계속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지 쪽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좀 하반기 좋아질. 그래서 이제 반등을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의사결정할 때 LG화학을 사야 되면 첫 번째 전체 시장은 세무 별론데 두 번째 업황 자체는 다시 좋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을 봤을 때 종목 자체에 이제는 펀더멘털 상에 많이 빠졌고요. 적정 주가 이하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역사적 관계. 그리고 현재 기법을 보시면 매수 시점이 딱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그러면 기법상 다 사죠. 이렇게 매수자 의사결정하면 이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야만 정상적으로. 거래량 보니까요. 네네. 그렇죠. 여기 엄청 실렸죠. 여기요. 예. 네. 그 자, 좋은 건가요? 여기가 이제 올 4월 달이죠. 거래가 엄청 실렸어요. 자, 거래가 엄청 실렸는데 여기 가격 보시면 자, 거래가 폭발적으로 실리고 나서 평상시 거래가 230만인데 여기 보시면 한 2.5배가 증가됐어요. 여기가 증가되고 나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죠? 여기 다시 보시면 자, 주가가 이렇게 거래가 폭발했죠. 여기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누군가는 쓸어 담아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죠? 4월 30일인데 네. 4월 26일 날 장이 폭락했죠. 그죠? 4월 26일 날 장이 폭락하고 났는데 그 4월 3일 장이 이렇게 폭락. 뭔가 네. 많이 여기 보시면 많이 빠져 그 주가가 좀 빠지긴 빠졌어요. 그래도 근데 별로 안 빠지죠. 평균. 오늘 딱 보니까 이 가격 거래된 가격에 이상이 와 있어요. 그 종가 네. 현재 종가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매도입니까? 매수일까요? 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네, 손바뀜이요. 손바뀜이죠. 결국은 여기 손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팔고 그죠? 있는 아직 거죠?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죠? 안 팔고 있는 거죠. 아직. 거래가 다시 계속 하다가 거래가 한번 실리면 모르지만 아직은 어느 정도 랠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손바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한번 거래가 실렸다고 바로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형주죠. 시가총 높은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의사결정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셔서 하시면 결국은 좀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바르게 하는 거죠. 이 의사결정을 바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결국은 내는 거죠. 수익률을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셔서 아까처럼 의사결정할 때 어떠한 내가 화학주를 산다든지 삼성전자 산다든지 매도할 때 결정을 할 때 사고 체계가 이렇게 바르게 돼 있어요. 프로세스가 돼 있어야죠. 바르게. 그다음 한번 샀으면 팔았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매도 시점이 나오지 않으면 팔지 않는 겁니다. 매수 시점 오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것이고 매도 시점 오지 않으면 팔지 않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보시면 그다음에 감정을 조절하고까지 했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자, 아까도 그렇죠. 기회가
아까처럼 기회가 잡으면 놓치지 않는 두둑한 배짱이라는데요. 결국은 투자 수익은 주식 한 15년 뭐 이렇게 10년 이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식 투자는 종목이 좋아서도 물론 종목 좋아야 된다 그러지만 종목과 상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기회가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배짱이라겠죠. 기회가 오면 바로 집중해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보고 집중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팅을 하는 거죠. 베팅을 하는 것은 투자를 실제로 하는 거고 투자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배짱이죠. 배짱으로 인내를 해야죠. 배짱이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배짱이 아니라 파는 시점, 매도 시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파냐고요. 그죠? 매수 시점이 나오지 않으면 사지 않는 거죠. 매수와 매도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부욕처럼 승부가 걸 때는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보시면 김소영 씨는 만약에 좋은 종목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억이 있다면 얼마치 사요? 주식은? 1억이 있다면요? 네. 주로 뭐 비중 뭐 10% 20% 이렇게 사나요? 한 50% 살 것 같은데요? 어떨 때요? 그럼 만약에 제가 동광 박사가 예. 이따 끝나고 예. 제가 이 종목 사면 10배 간대요. 확실히 가요. 간 걸 저는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이거 정말 가니까 막 이렇게 해서 하면 그동안 제가 줬던 게 잘 맞았어요. 그죠? 네. 그러면 사겠죠. 그죠? 종목을. 100% 사. 그렇죠. 그 100% 사죠. 그죠? 비중 바로 100%. 100% 사는 거죠. 예. 바로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봤던 이 사람이 했던 게 이렇게 잘 맞아요. 잘 맞고 하니까 이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봤더니 차트도 보고 시장도 보고 다 봤더니 정말 맞아요. 그죠? 맞는 것 같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리스크. 근데 이제 리스크를 따져 리스크가 적으면 사는 거죠. 그래서 정보주를 사게 되면 수익이 크게 빨리 먹는 것은 많이 사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오면 결국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회를. 집중을 해야만 집중하는 거죠. 정보주에 집중해서 정보주를 사면 많이 사는 거죠. 정보주 누구한테 친구한테 이것을 10배 간다더러 들었으면 10% 사겠습니까? 돈 없는 돈도 있는 다 끌어다 사죠. 그죠? 그것처럼 집중하고 그다음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식이 10배 간다면 주식이 10배가 한 달만 10배 가는 것은 작진처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주식이 적정 실적이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이러이러한 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3배가 간다, 10배가 간다고 하면 실적이 늦게 나오면 나중에 늦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인내를 배짱으로 확신이 들면 이익이 난 상태 확신이 들면 배짱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죠. 들고 가야 돼. 들고 가면 그러면 결국은 큰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바로 깨지지 않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결국은 수익을 내는 거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정신력을 버텨서 크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은 이제 수익을 낼 때는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고 체계를 바르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확실히 잡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리스크 관리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비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또 이어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이어질 텐데요.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 번호 02-32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도와줘요 리치맵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요, 부산 55세 남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5세 남자입니다. 저는 오택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름쯤 전에 어느 방송에서 좋다고 추천하길래 매수를 했습니다. 오택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수 제작 차량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특별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종목을 9월까지는 가지고 갈 생각인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이세요?
예, 예. 부산도 오늘 비 많이 왔나요? 예, 예. 조금 오다가 또 끝이습니다. 아, 조금 더 그쳤어요? 예. 예. 오택.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8,000원이고요. 한 30% 정도 됩니다. 네. 8,000원에 30%요. 예. 예. 9월 말까지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에요? 오택에 있어서. 저기 장애인법 이런 거 통과되고 나면 좀 오를 거라 해서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택에 대해서 상세히 진단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택 사셔서 목표가를 얼마로 보고 있었습니까? 한 10,000원 정도나. 네, 8,000원 정도 사셔서 만은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수익률 25%, 20%대 이렇게 보고 사신 거네, 그죠? 예, 예, 예. 그 옛날에 이제 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 거 한번 본 적 있었어요? 예, 예. 그죠? 2월, 보고- 3월인가. 예, 예.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예. 오르고 나서 그 이후에 내려와서 아마 제가 보기에 사신 날짜가 이때가 아닙니까? 6월 22일 날 정도? 아닙니다. 한 17일, 18일 그 정도 됐습니다. 6월 그럼 좀. 그래요? 예, 그러면 8,000원 정도 단가 좀 이해하시겠네요? 예, 예. 그 정도 그때 8,000원, 7,800원, 8,000원. 7,800원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 한번 이제 급등했었잖아요. 8,700원까지요. 그리고 예, 지금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3월부터 장이 안 좋으면 계속 빠졌었죠. 그죠? 예, 이제 예. 만 원대에서 이렇게 6,700원까지 이렇게 대다수 종목 다 빠졌어. 우량주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종목이, 작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예, 현재 예. 보면 바닥에서 좀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월봉을 이렇게 딱 보시면 2010년도 3,000원짜리가 거의 14,000까지 2012년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예. 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그때 대선 회사- 테마 그쪽에도 조금 복지 그게 조금 묶이고 캐리어 냉장고. 네네 그렇죠. 예. 에어컨하고 냉방 예, 예. 이쪽에 캐리어 쪽 이거 이제 인수하면서 두 개 회사를 그래서 예. 그 전에는 실적이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실적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그냥 PER 기준은 적정 회사의 주가로 봤을 때는 15,000 정도 가는 어떤 회사의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 올해 2월까지 11,400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이게 올랐던 이렇게 오른 것은 정상적으로 오른 겁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올랐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가야 되는데 작년에 실적이 좋은 걸 그게 다 반영됐어요. 몇 배 예. 좋은 거 반영된 상태. 지금 보시면 자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가야 되면 결국 지금 증권사에 아까 제가 증권사에 보니까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는 14,000 이렇게 있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것은 작년 실적과 올해 예상 실적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 중요한 거 아까 강의에 들었듯이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목표가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과거에 작년에 아까 알고 계셨듯이 그런 게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11,000원대면요. 예. 반영된 상태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내려와 가지고 최근 들어 올라간 거죠. 이렇게 과도하게 내려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셔도 이렇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올랐다 내렸잖아요. 그러면 예, 예. 이세 주봉상으로 그렇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세 탄력이 앞으로 많은 이상에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만 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지금 122평선이니까 120일 동안 여기 가장 파란색 보이죠, 그죠? 매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매물이 많은 거 여기서. 그러면 이거 이상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지난번에 아까 설명했듯이 말씀해 주셨듯이 10,000원 정도의 적정한 주가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좀 낮추겠습니다. 그만은 과거에 작년 올 초까지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일단은 9,200원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예. 9,200원까지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되고요. 올해 실적도 잘 나옵니다. 특히 이건 여름 수혜주죠, 그죠? 예, 이제 예. 그 비중 중에 오택 원래 회사 말고 자회사 인수한 두 개 회사 중에 에어컨 쪽이 실적이 가장 좋고요.
그게 대다수 실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실적이 이 회사의 주가 IFRS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올 여름에 한번 수혜가 될 것. 특히 2분기 거의 지났죠. 이제 3분기인데 3분기에도 실적이 아주 좋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와서 좋게 나오면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빠른 시간에 10,000원 정도 근처에 9,200 이상 가면 다시 조정받고 시간 걸리면 다시 10,000원대, 장이 좋으면 10,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9,200원이고요. 지금 사실당가는 괜찮으니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목표가는 9,2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계시는가요? 그 이제 복지 노인 복지 이런 거 하면은 아마 좀 빨리 한 8월 달쯤 되면 아마 좀 빨리 안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싶어요. 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실적은요. 상당한 예. 시간이 걸려야 되고 전체 이 매출 비중에서 자회사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에어컨 쪽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 쪽의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 비중에 차지한 비중이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거 주가는 반영이 말 그대로 잠깐 나왔을 때 얼마 전에 잠깐 올랐을 때 상한가 가려고 그때 하일회성 호재로 잠깐 반영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점 해결되셨어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텍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입니다. 네, 매수가는 13,000원이시고요. 비중은 안 올려주셨네요. 네, 매수한 지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SK네트워크스 오늘 보합 상태로 9,090원에 마감을 했네요. 꽤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어떻습니까? 최병훈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그 홈런지에 네. 들고 온 종목이 SK네트워크스예요. 아,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문자 상담 이런 게 오네요, 그죠? 근데 네. 이따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차트로 보고 13,000 이분이 13,000 비중을 안 적어 주셨는데 아마 13,000 사신 거는 이때 산 것 같아요. 이때가 13,000대거든요. 13,000대. 요때 이때 이제 지금 현재 주봉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7월 달에 급등할 때 요때 샀어요. 네. 자, 주식을 요때 사면 갑자기 한 달 또 쫙 올랐다가 이렇게 13,000원 사게 되면 당연히 빨리 내려가도 팔아야지. 여기서 13,000원 목표가가 15,000원이에요. 만약에 13,000원에 사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올라갔을 때 안 가면 거꾸로 내려가면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죠? 12,000원 손절해야 돼. 안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결국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서 겁나겠죠. 8월에 작년 8월에 남들 다 빠질 때 같이 빠져. 그리고 다시 이걸 못 갔잖아요. 한 번도 못 가. 그럼 여기서 파셔야 돼요. 기회는 다시 왔습니다. 급락하고 나서 여기죠, 그죠? 왔는데 못 팔았다는 거죠. 그럼 못 팔아서 여기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작년에 이때 7월인데 작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와서 계속 하락했죠.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와. 이제는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면 13,000원이니까 목표가는 14,000원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여기 정도 보시고요. 1,500원, 1,500원 정도 보고 홀딩하시고 13,000원에 사셨더라도 1,500원 가면 손절하시라. 그랬다가 다시 10% 정도 싸게 1,500원이니까 10%아니까 한 7, 8, 10% 정도 싸게 다시 사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가시라. 근데 장기적으로는 13,000 이상 갈 거로 보입니다.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이런 기관들도 15,000원 이렇게 보는데 많습니다. 적정 주가를. 그것은 내년이다. 내년. 저는 올해 장이 이렇게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가는 것은 원래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자원개발 쪽에서 실적이 나오면 13,000원도 돌파하고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짧게 목표가 1,500원 정도 가시면 일단 그 정도의 손절 하더라도 다른 걸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셔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1,500원까지 짧게 단기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좀 위험한가요? 지금 낮춰도 되죠.
지금. 네, 지금 이제 그죠? 비중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분이 예, 만약 비중이 10% 네, 정도면 10%면 다시 10%더 사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9,000원이기 때문에 13,000원, 4,000원인데 2,000원 단가 낮춰지죠. 그죠? 그럼 11,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가 가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물타기 할 때는 항상 내가 물 탔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 근접할 수 있어야만 물 타는 거죠. 그러면 물 탄 단가까지 기다려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제가 목표가가 1,500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 타서 비중 10%하면 10%더 사서 11,000원 정도 만든다면 거의 본전 근처에 차서 1,500원 정도 가서 파시면 되죠. 그러면 손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비중 적을 때 대형주니까. 그때 장이 우상향 되는 거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 혹시 비중이 적으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좀 비중이 많으시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기간을 참고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10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비중은 60%입니다. S오일 오늘 플러스 0.74% 상승해서 9만 5,500원에 종가로 마감을 했네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S오일? 10만 500원 정도 이분은 사셔서 비중이 60%요? 예, 60%. 엄청 사셨는데 많이 빠졌다 산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지난번 물타기 하신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그런 생각 물 타서 그렇군요. 그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60%한 번에 살리는 잘 없어요. 개인 투자자가. 그러면 계속 조금씩 타다 보니까 단가가 막 이렇게 낮아진 것 같고. 그럼 이분은 계속 아마 12만 원대 내외 11만 원대 사셔서 계속 물 타가지고 이렇게 단가가 이제는 10만 5천 원 낮춰졌다면 이제 목표가입니다. 제가 보는 목표가 10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이죠. 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목표가인데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10만 5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정유주에 괜찮습니다. 이제 3분기에 정유주는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가격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경기 부양은 아직 좀 확실히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는 모멘텀이 있고 화학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 정유주님 정유 화학주 쪽은 투자해도 될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10만 5천 원 들고 가시고요. 손절은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5천 원 목표까지 굳건히 들고 가시라. 이제는 확신이 들어서 들고 가는 올해 정말 잘 참았습니다. 계속 최근 들어서도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계속 이때죠. 한 달 동안 계속 안 움직였습니다. 5월 14일부터 지금 2달 동안 행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번 주 벌써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 나오시면 된다 보시고요. 잘 참았습니다. 물도 계속 타가지고 결국은 손실 안 보겠는데요. 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S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비중이 60%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면 될까요? 다 파시는 게 절대. 일단 매수가 근처면 다. 그렇죠. 물 타서 하면. 예, 팔고 다시 살 기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줘요 리치맵. 오늘 S오일을 마지막으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 전문가님의 그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홈런주 중에 리뷰 종목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실제 지난번에 서울반도 21,000원대 계속 21,000원 말씀을 드렸고 계속 이제
현금성 마찬가지의 자금이기 때문에 좀 덜 5월 달에 장이 안 좋을 때도 배서 안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목표가 그때 당시 목표가 26,000원이었거든요. 26,000원. 그래서 26,000원 왔기 때문에 왔다 오늘 빠졌죠. 그래서 매도입니다. 매도하고 재매수 해도 됩니다. 재매수는 좀 더 내려가면 재매수를 하시고요. 매도. 하나케미칼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추천했었죠. 25,000원에 사게 되면 25,000원에 사서 매수가입니다. 매수가. 25,000원 사서 지금 현재 목표가가 23,500원인데 목표가 왔습니다. 예, 왔는데 일단은 좀 더 길게 보셔서 24,000원대까지 들고 가시라. 단기적인 목표가 24,500원 정도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지금 11% 시대에 잘 맞게, 시대 흐름에 맞게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샀으니까 들고 가시고요. 지난번에 리뷰하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리뷰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목표가 7,600원 팔려고 그랬죠. 매도. 그래서 빠진 거고요. 지금 7,670원까지 갔다가 지금 7,200원 나왔죠. 그래서 팔 때는 좀 팔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하나케미칼 수급이 좋습니다. 좋고요. 아주 좋기 때문에 들고 가시고. LG 디스플레이 지난주 이야기했죠. 21,000원에 매수하게 되면 자 23,500원 목표가는 24,100원이었죠. 목표가. 그래서 목표가 거의 오늘 또 23,650원까지 왔나요? 그래서 23,300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좀 더 길게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LG 디스플레이는 26,000원까지 보셔라.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이 하나 더 붙었네요. 네, 공이더 붙으죠. 26만 원, 26,000원 이제 가시고요. 그다음에 한정기선 지금 87,500원 정도 매수가였는데요. 지금 84,100원인데 지금 좀 더 보셔서 그때 당시에 목표가가 제가 87,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시고요. 단기 뭐 이익 실현하실 분 이익 실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보셔도 되고요. 특히 2분기 실적부터 하반기 실적이 크게 좋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들의 특징이 자, 서울반도체 실적이 3분기 하반기 좋아지고요. 하나케미칼, LG 다 좋아집니다. 특히 다 똑같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 훨씬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보시면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케미칼하고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제가 세 종목을 추천했었는데요. 한 종목이 바로 SK이노베이션 있죠. 지난주 월요일 날.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잘 올라갔는데요. 목표가 16만이었죠. 계속 좀 들고 가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과 SK이노베이션인데요. 계속 홀딩 관점입니다. 그리고 호남석유는 그 전중가 추천했었죠. 22만 9천 원에 돼서 25만 2천 원 10% 보유입니다. 보유. 자, 26만이나 27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고요. 동부라이텍은 1,650원에 추천해서 2,135원이죠. 그러면 29.4%, 최저가가 1,580원 있어요. 장기 투자인데요. 그냥 뭐 장기로 보니까 계속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형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이 조금 간이 올라오니까 안정적으로 잘 사면 이렇게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죠.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서울반도체 하나케미칼, 서울반도체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 호남수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30% 50% 정도 사도 되는 종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 정도의 수익은 다른 소형주의 몇십 프로 수익과 맞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사서 이익이 나면 이익 실현하게 되면 계좌에 돈이 쌓입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계속 매도는 서울반도체만 매도, 단당시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홀딩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오늘 또 제가 세 종목을 해드릴, 매일 이 시간마다 세 종목 했는데 좀 헷갈리죠, 세 종목. 제가 작년 연말에 방송에서 할 때는 한 종목씩 찍어줬거든요. 네. 같이 방송하실 때 한 종목씩 한 일주일만 잘 갔었죠, 그죠? 네, 그렇죠. 그때는 작년 12월에 1월 달에는 장이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주일 만에 10%가 나는 장인데 예. 지금은 장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안 예. 좋다 생각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막 좋아질랑 네. 말랑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 작년 12 연말이나 연초만큼 장이 별로 그만큼 안 좋은 거 예, 그런 아니거든요. 랠리는 그때 없었죠. 2,000포인트 때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10% 대형주가 10% 이렇게 잘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 낮춰야죠. 눈높이를. 그래서 5% 정도 이렇게 7%. 대형주는 지금 한 사서 잘 사면 한 7% 정도 나면 이익 실현할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잘 사시면 7%씩 이익이 나기 때문에 10% 가까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 오늘 또 갖고 나왔습니다. 갖고 나온 세 종목은 바로 여기 보시면 자, SK네트워크스, 삼성증권, 쌍방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하학주는 없죠. 제가 하학주는 지난주 월요일 그전주 다 추천해가지고 올라와 있지 없죠. 그죠? 지금은 새로운 종목들입니다. 새로 이제부터 시작하는 종목들 잘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 또다시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수영 씨는 이 세 종목 중에
네. 제가 이렇게 세 종목 추천한 이렇게 관심 종목 내드린 게 나요? 아니면 한 종목 딱 찍어드린 게 나요? 저요? 저는 솔직히 한 종목 딱 찍어주면 좋아하죠. 그것도 뭐 그러면 제가 만약 이렇게 세 종목이면 네.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예. 이 삼성전도 이 세 종목째 이건 소형주예요. 네. 쌍방으로. 그럼 대형주와 소형주, 뭐 시가총 3조, 5조 아니면 시가총액 1,000억짜리. 예. 그러면 어떤 걸 좋아하세요, 주로?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어떤 점을 사야 되겠어요? 대형주 말고요. 네. 저는 10,000원짜리? 만 원대. 예, 10,000원대. 사실 만 원대가 수익률이 가장 좋죠, 그죠? 예, 그거 좋을 것 같은데요. 100원만, 100 호가 50원 다니니까, 그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9,000대, 만 원대 목표가이기 때문에 만 원대 가면 뭐 좋겠죠, 그죠? 예. 일단은 그렇고. 삼성전권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사실 10%는 5만 5천 원, 5만 8천이면 20%도 안 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쌍방울은 소형주입니다. 네. 소형주인데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 이것은 이제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거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네. 시세가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고요. 쌍방울을 평소에 많이 착용하시나요? 저는 다른 업체 걸 써가지고 근데 어제 그렇죠? 쌍방울은 제가 기업 탐방 가서 보니까요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쌍방울이요? 작년 제가 탐방 가면 주나요? 이렇게 세트? 제가 작년에 탐방 갔거든요. 4월에. 네. 갔더니 시가총액 600원짜리인데 제가 1,500원으로 봤는데 정말 적정 주가 1,500원인데 1,900원까지 갔었죠. 네. 이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보고 중국 관련주라서 제가 갖고 나온 거고요. 네. 다른 의미도 없고 그래서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수영 세 종목 보고 한 종목 한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잘 가는지. 쌍방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종목씩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는 보시면 2012년 EQ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 1천억 원. 자, 전년 대비해서 보시면 1천억이라는 것은 전년 YOY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되고요. 전분기 QOQ 전분기 대비해서는 50% 정도 증가됩니다. 영업이익이. 자, 그러면 2분기에 실적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3분기,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3Q도 1,000억 이상, 1,000억 이상 나올 걸로 보이고 4Q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3분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0억 정도 내가 나온다면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2분기부터. 그러면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접어두시라. 그러면 이제는 된다. 그리고 고마진 사업부 특히 이 종목이 이렇게 이 업체 기업이 영업이익 1천억 나오는 원동력은 바로 이겁니다. 워커힐 카지노 쪽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패션 쪽에 지금 7개 브랜드 들어가 한섬 빼고도 7개 브랜드가 런칭돼 있으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1위 선전은 수익성이 대폭 개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 2013년도부터는 자원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은데요. 2014년까지 내년 하반기부터 2분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그다음 2014년도에 이 수익성에 여기도 또 가세될 겁니다. 자원 개발 쪽에서 이익이 나와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도 아주 성장성 있는 상태고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부터는 매수 시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자 네. 9,000원 정도, 오늘 9,090원인가요? 그렇죠? 9,000원 정도에 사시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800원입니다. 그럼 왜 9,800원 제시했냐면 15,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만원대까지 가실 수 있는데 9,800원은 만원 돌파에 대한 저항성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조정받고 다시 가. 그래서 손절가는 8,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절가는 짧게 보시면 9,000원 정도 사면 300원밖에 리스크 안 되기 때문에 지지될 걸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심은 특히 수급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수급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들고 가시면 되고 이번에 랠리가 된다면 아마 SK네트 이런 종목도 자원계 이쪽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경제 자체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김성희 씨 저성장 국면으로 경제 성장률이 막 네. 3% 이하 저성장에 갔을 때 주식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기업이 실적이 안 나오면 그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업종을 사야 될까요? 종목을
그럼 그 기업이 잘난 건 사면 되겠지만 예. 만약 사업 구조가 하나의 사업이 있는 게 잘 되겠습니까? 아니 사업부가 여러 개 있는 사업부가 많은 사업이 그 종목이 주가가 좋을까요? 하나가 아닌가요? 하나요? 예. 자, 그렇게 좀 보세요. 한번 하나라면 예. 경기가 안 나쁘면 이 업종 자체 한 개면 하나면 사업부가 하나면 경기가 나쁘면 그냥 영향을 받아 쭉 내려가죠. 실제 그죠? 근데 사업부가 여러 개라면 여기도 이익 나고 저기도 이익 나는데 전체적으로 좀 낮아져도 한쪽에서 뜨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 이익을 안정성을 기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게 과거에 삼성전자 가정, 반도체,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사업이 있어요. 그룹처럼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안전하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단일 업종은 현대중공업, 과거에 2007년 현대중공업이죠. 2005년부터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기계만 단일 특화되기 때문에 장이 갈 때는 그냥 팍 오르거든요. 그런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기억하죠. 요 종목은 SK네트는 바로 패션 사업부, 카지노, 자원개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향후의 저성장 국면에서 충분히 이익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여러 안에 가지로. 자체 잘 구성, 말 그대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고요.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여러분, 삼성증권은 과연 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한테 고통을 갖다 준 종목이죠. 그죠? 자, 계속 안 갔습니다. 그죠? 사실 작년에 11월 때 정자까지 하고 나서 업황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6월 달에 거래대금 급감했죠. 급감하니까 브로커리지 영업도 안 되고 해서 4월과 6월 실적이 생각보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하이할 거로 보여요. 마이너스 50% 정도 이렇게 내려갈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증권의 강점은 자산관리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산관리 부분도 자산이 고액자산관이 많은데 자산이 많지만 회전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까지 하락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업황부진의 지속에서 하락해가 안 좋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매 채권 판매가 좋습니다. 1.5조 정도로 좋아서 수익성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도 개인도 소매 채권을 이제 채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비용 통제, 강력한 비용 통제를 했죠. 그래가지고 특히 규모도 축소, 해외 쪽의 사업부 규모도 축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비용 통제를 잘했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 정권주 중에 다 안 좋은데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 삼성증권은 그나마 이익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후 들어서 급등했죠.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17만 주가 많이 샀습니다. 산 이유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증권하고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가격 메리트 오케이. 그다음에 업종 자체는 이제 하반기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7월부터는 지금보다는 2분기보다 실적이 더 나아질 거다 보시고요. 그래서 오케이 된 거죠. 기법 차트상 매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정도에 사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 목표가 매수가는 5만 오늘 600원 끝났죠. 그래서 5만 원 사시고 목표가는 5만 8천 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단기 5만 8천까지 보시면 뭐 한 7천 정도 8천 수익 나면 많이 나시는 거죠. 15% 정도니까 충분히 물론 5만 8천에 가서 더 이상 갈 수도 있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시라는 거죠. 지금은 5만 8천 원, 손절가 4만 8천 원, 4만 8천 원은 장기적 완전 유지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잘 그리고요. 지금 PER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1.1배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에 평균 이 회사의 역사적 주가의 평균 PBR은 1.5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배이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져가셔도 좋고 사서 가져가시면 된다. 자 그리고요. 내일 장에 또 한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시가총액 900억대의 작은 종목이죠. 그죠? 그런데 네. 이 작은 종목이지만 이것은 바로 해외 시장 성장성, 특히 동남아 3호점 앱보냈고요. 중국의 로드샵, 특히 아동복 쪽이 이너웨이 쪽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 이너웨이죠. 소화복 쪽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장, 이너웨어 신시장 선점을 중국 내에서 이너웨어 시장이 이제 그 로드샵 중국 내에서는 없는데 현재는 선점할 기대다. 얘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내 이노웨이 시장 선점할 기대고 그다음 올해 예상 실적은 가이던스 매출액 기준으로 회사 기준으로 보면 회사 제시한 겁니다. 1,820억, 영업이익 120억, 영업이익 120억 올해는 120억 작년도 회사 제시한 가이던스 안 나온 올해도 안 나올 거로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외 성장성, 중국 성장성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요.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을 걸 보이지만 3분기부터 성수기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좀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080원, 마이너스는 사셔서 목표가 단기입니다. 중장기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단 단기 1,250원까지 한번 보자. 단기로 손절가 1,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세 종목을 이렇게 갖고 왔죠. 이 네, 중에 맞습니다. 이제 한번 김성 찍어보세요. 어떤 종목 사겠어요? 셋 중에 하나요? 네. 다 사면 안 되고요? 다 사면 돈이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집중. 집중. 저 SK 네트워크스. 네, 그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예. 잘 찍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세 종목 중에 다 좋은데 예. 저는 이제 삼성증권 한번 찍어볼게요. 삼성증권이요?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죠. 쌍방울은 어떻게 뭐 쌍방울은 입고 올까요, 이제- 제가? 네? 예. 아니 쌍방울 그거 입고 올까요? 일단은 네 좋습니다. 쌍방울과 예. 입구 방송은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세 종목, 이 종목들을 홈런장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들? 네, 실시간 대응하시려면 네. 이제 가장 좋은 건 리치맵.co.kr로 들어오셔서 네. 전문가들 방송을 들으시고요. 저도 방송할 때 좀 무료 공개 방송일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치맵 사이트에 가셔서 전문가 방송, 그 최병훈 전문가, 그죠? 네. 네. 방송 뭐 무료 방송도 있고 유료 방송도 있지만 들어보시면 방송에서 또 못다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요. 네, 회원 가입하셔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어떠한 선물이 있는지 전문가님이 문제 한번 내주시죠. 네, 시청자들은 이제 공부도 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퀴즈를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소 상장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 1번 LG전자, 2번 현대차, 3번 삼성전자, 4번 현대중공업. 자, 여기 중에서 잘 선택해서 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표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칭하는 지표는 어떤 것일까요? 주가 수익 비율 많이 듣죠? 전문가는 맨날 주가 수익 비율 하죠. 그 1번이 EPS, 2번이 PER, 3번 PBR, 4번 ROE. 이렇게 이 두 번째 문제 중에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또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맵을 검색하셔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요.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정답을 선택한 후에 정답 확인까지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답자 중에서 그 추첨을 통해서요. VIP 회원, 무료 한 달 회원권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개편 후 첫 시간이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첫 시간? 첫 시간 때 네. 아까 강의하고 김수영 씨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이해를 했는지 못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질문. 다음에 꼭 해서 뭐 지금 해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네. 큰 그럴까요? 수익을 내시려면 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큰 수익이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대답할까요? 네, 다음 주에 생각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하셔서 공부 한번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와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내일은 2012 미스 코리아 본선 대회 생방송 관계로 하루는 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